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단지는 목동 신시가지 8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공람 중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종전에 29평이 전용 84 분양 신청하면 분담금은 과연 이제 얼마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뭐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그 이제 큰 도로 쪽에는 이제 저층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단지 중앙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해서 이제 고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정비구역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 밑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도로가 쪽으로는 요 녹지 공간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이제 공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일단 단지 안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단지 끝쪽으로 요렇게 이제 옮기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로가 주변으로 이제 녹지 공간이 약간 찌글찌글하게 요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이제 네모 반듯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시세 29평의 호가는 1층이 18억, 그 다음에 뭐 16층이 18억 5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에 거래된 거는 이제 9월 달에 17억 9천, 17억 9천으로 거래됐고, 7월 달에는 16억 9천 5백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예, 단지가 여기 있고, 이제 5호선 목동역이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총 대지 면적이 2만 1,602평이고 세대수가 1,352세대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6평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평수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랑 비슷하냐면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그리고 저기 반포의 신반포 2차 여기랑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22평의 대지 지분이 12.66평이고 29평이 16.54평, 그다음에 38평이 24.28평 이런 식으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월 4일 날 이제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공람 공고가 이제 떴고요. 공람 기간은 이제 10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예, 공람 기간이 끝나면 세부 내역은 못 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지금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1종인 데는 아까 공원이나 녹지 공간 이렇게 용도 지역 1종이고 아파트 있는 데는 이제 3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시게 되면 20.4%로 매우 크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녹지하고 이제 공원 요게 이제 종전에 있던 게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가지고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순부담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이 1종이 18.6%고 3종이 81.4%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보게 되면 자, 용적률은 이제 상한이 250이고 법적 상한 이제 300%까지 할 거다.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 수는 1881세대고, 그다음 분양이 이제 1580이고 임대가 299세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비율은 15.9%고 토지 등 소유자가 1347명이니까 일반 분양은 235세대, 일반 분양 비율은 17.4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적으니까 일반 분양이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8호 초과 세대수가 412세대인데 전체 세대수의 21.9%를 차지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12단지나 13단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여기는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8호 초과 비율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60 초과 8호 이하 비율이 이제 47.7%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평형 구성을 보면 59, 74, 84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8호 초과가 412세대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34평과 종전에 38평 요거 합치면 240세대고 그리고 29평까지 합치면 대략 이제 518세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9평까지의 모든 사람이 8호 초과를 분양받을 수는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대략 이제 240개를 빼면 보자 100 170개, 172개가 맞죠? 172개가 이제 29평한테 돌아가는데 뭐 대략 한 106세대 정도는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시청하지 못할 거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저층이나 탑층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권리가액이 낮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60 초과 신축 세대 수가 1310세대입니다. 근데 전체 세대 수가 1352세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 42세대는 60 초과를 이제 분양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2평 소유자 중에 42세대는 전용 5구를 배정받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 순부담 비율은 이제 5.4%입니다. 이 정도면 뭐 저기 12단지나 13단지보다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3종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 210이고 인센티브가 20%, 공공부행 통로 10%, 돌봄시설 5%, 열린 단지 5% 이렇게 받아서 이제 230%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 기부 찬합해 가지고 정비계 용적률 250% 받았고 이제 300% 가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이게 공공주택으로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 계열을 보니까 뭐 이제 아파트랑 이제 부대 복리 시설, 뭐 근린생활 시설 이렇게 짓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나왔습니다. 한 33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지상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한 64.2%, 64.2% 지하, 나머지는 이제 지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다른데 뭐 12단지나 뭐 13단지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상의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지하가 면적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57대로 상대적으로 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궁금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좀 살펴보면 추정 비례율은 101.33%입니다. 수입이 2조 9,233억, 지출이 1조 1,119억, 종전자산 총액이 1조 7,875억. 이렇게 돼서 이제 비례율이 101.33%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평형 구성을 보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59, 74, 84, 99, 1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항목을 보게 되면 좀 총 지출이 1조 1119억이고 공사비가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보상비가 현금 청산을 이제 5% 가정해서 1140억 정도 나머지 쭉 하고 이제 예비비가 652억 정도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액을 보니까 종전자산 총액이 1조 9천 2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와 이제 일반 분양가 변동에 따른 비례율 변동,
요걸 보게 되면 공사비는 평당 800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10이나 13단지랑 같은 평당가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지금 평당 5,75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34평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9억 5,500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12, 13단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01.33% 비례율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엔 12, 13단지보다 이렇게 12, 13단지보다 이렇게 이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엔 일반 분양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결국 일반 분양가도 올리고 아니 상대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보시면 전용 5구가 12억 7천, 74가 15억 9천, 84가 18억, 99가 21억 정도, 110이 23억 6천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1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2, 13단지는 거의 16억 원저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보다 한 2억 정도가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결국 이게 똑같습니다. 결국 일반 분양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일반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높게 잡고 조합원 분양가도 높게 잡아서 요 비례율을 100 언저리에 맞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가액 추정을 해서 평균가액이라는 걸로 좀 잡았더라고요. 평균 종전자산가액이 뭐 13억 한 7천 정도 되고 비례율 101.33%면 권리가액이 13억 9천 정도 되죠. 그래서 전용 8사의 조합원 분양가가 18억이니까 추정 분담금은 한 4억 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지출 항목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금액만 나오게 되면 확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비 추전액의 요 비율을 계산을 해보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조 1119억인데 거기서 이제 공사비가 8천억이다. 그래서 평당 이제 800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보상비는 이제 현금 청산자 5% 가정에서 1140억 정도.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현금 청산자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제 안 쓰일 수가 있고 뭐 대신에 현금 청산자가 적으면 당연히 일반 분양 세대 수가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많으면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더 늘어나겠죠. 반대로 현금 청산자 수가 적으면 일반 분양 세대 수는 뭐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비비가 652억 해서 한 5.9% 정도 책정을 했고 나머지 뭐 설계 감리 뭐 부대 경비 요 정도면 다른 구역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책정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금융비용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책정 안 돼 있다. 그러면 조합원이 요거에 대한 금융비용, 이주비에 대한 거, 뭐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이자 이런 것들을 직접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종전자산이 총액이 19조 21억 뭐 예, 19조가 아니 1조 9,021억 이렇게 추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KB 시세 총액 10월 기준으로 KB 시세 총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2조 66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총액을 KB 시세 총액으로 나눠봤더니 한 92%, 요 정도로 종전자산을 추정을 했더라. 자, 여기는 뭐 12, 13단지랑 거의 비슷하게 추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29평의 종전자산 추정가액을 좀 계산을 해보면 KB 시세의 한 92% 정도를 종전자산을 추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KB 시세가 16억 6천이었으니까 거기에 한 92% 정도 되면 추정가액은 15억 2,700.
그래서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18억이었기 때문에 분담금은 2억 7,300 이렇게 되겠죠. 만약 29평 같은 경우 이제 전용 구구도 이제 분양 신청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21억 2천이니까 분담금은 5억 9,300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정리를 해보면 자 공사비가 평당 800이니까 요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분담금은 늘어날 거고 근데 일반 분양 가격을 올려가지고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거의 19억대 거의 주변 시세랑 비슷한 정도로 요걸 일반 분양가를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더 올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분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주비하고 분담금에 대한 금융이자 요것도 내가 직접 조합원이 직접 납부해야죠. 그래서 만약 29평 소유자가 만약에 간평가 15억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60% 만약 이주비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9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금리 만약에 4%에 기간 4년 이 정도만 해도 3,600에 곱하기 한 4 정도 하니까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되죠. 그리고 아까 분담금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요것도 이제 만약 대출 받게 되면 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별도로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